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주목한 5% 문맹률의 해결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도입하려 합니다. 980만 문맹 인구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는데요. 하노이 중심가에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K-팝보다 더 뜨거운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 할머니는 이 뉴스를 보며 눈물을 쏟았을까요? 79세 김순자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 60년간 감춰온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한국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을까요? 베트남어는 유창하게 말하면서도 한글은 한 글자도 읽지 못했던 충격적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마리김이라고 불러요. 올해 79살 베트남 하노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60년 전 20을 갓 넘긴 나이에 남편 성훈과 함께 베트남으로 건너왔죠. 그때는 전쟁 직후라 모든 것이 어수선했어요.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오후에 TV를 켰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더운 날이었죠. 흐엉이 아침에 가져다준 망고를 깎아 먹으며 베트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이 멈췄어요. 눈을 크게 뜨고 TV를 바라봤습니다. 베트남 교육부는 문맹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한국의 문자, 한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 베트남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오고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 전 DM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손이 떨려서 망고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로 문맹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V를 꺼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했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내 조국의 글자가 인정받는다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베트남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베트남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한글. 입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발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한국인인데 한글을 모른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구석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성훈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성훈이 늘 품고 다녔던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읽을 수 없었죠. 내 이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라고 쓰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왜 배우지 않았을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그가 쓴 글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녀 리엔이었어요. 대학생인 리엔은 요즘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죠. 급히 눈물을 닦고 수첩을 넣으려는데 리엔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리엔의 가방에서 한글이 쓰인 교재가 보였어요.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엔, 저 뉴스에서 봤어. 베트남에서 한글을 도입한다고. 리엔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학교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해요. 교수님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리엔이 가방에서 교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인문이라고 쓰여 있었죠. 할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글을 모르세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을 찔렀어요. 6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내 정체성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시골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다 그만둔 기억, 베트남으로 와서 완전히 잊어버린 시간들. 나도 배우고 싶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리엔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배워요, 할머니. 리엔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래, 배울래.
6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내 글자를 배우고 싶어. 리에는 방으로 뛰어가더니 노트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자음부터 배워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요. TV에서 보았던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언젠가 이 수첩에 적힌 성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왜 또 울어요? 아니, 기뻐서 그래. 내가 한글을 배운다니. 믿기지 않네.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밝아졌습니다. 성운이 남긴 수첩을 가슴에 안고 리엔과 함께 첫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성운의 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자꾸만 만져봤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서울 변두리 작은 집,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빨래하던 모습, 학교 가는 길에 만났던 골목길 강아지. 베트남으로 오기 전의 삶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한국. 입안에서 그 단어를 굴려봤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끔 고향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운이 떠난 후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새벽녘 문득 일어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랜 사진 한 장, 낡은 만년필 그리고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태극 문양을 따라 그렸어요.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성우는 매년 광복절이면 이 태극기를 꺼내 바라보곤 했어요.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로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이 되어 리엔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할머니. 많이 울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엔의 손을 꼭 잡았어요. 리엔아 할머니한테 성운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줄래? 리엔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태극기를 보여주자 리엔이 살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떠났어요. 그날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해줘. 리엔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순자에게 태극기를 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 수첩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끝까지 한국을 잊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 이거. 리엔이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읽어줄까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리엔이 수첩을 펼치자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성운의 냄새 같았어요. 1965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순자와 함께 베트남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고향이 그립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1970년 4월 3일. 오늘 우리 집을 지었다. 작지만 순자가 좋아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성우는 계속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980년 5월 10일 순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려 했지만 거절했다. 이해한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베트남어가 필요하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성운이 한글 공책을 사왔던 날 화를 냈던 제 모습이요. 여기는 베트남이야. 한글 따위 배워서 뭐해? 그렇게 말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 리엔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리엔아, 그 한글 학교. 같이 가볼까? 리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응우엔 선생님 정말 좋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베트남 사람들 위해 한글 가르치고 계세요. 옷을 갈아입고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죠. 오래된 액자 속 성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이제 시작할게요.
가방에 성운의 수첩을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태극기도요. 현관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걸어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리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한글 학교로 향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익숙한 베트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프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죠. 도착했어요, 할머니. 작은 건물 앞에 한글 학교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멈추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엔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문을 열자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심호흡을 하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으로요. 교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제 모습이 어색했어요. 손에 땀이 배어 리엔의 팔을 꼭 붙잡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앞쪽에서 젊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응우엔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어요. 리엔이 대신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한국분이신데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셔요. 응우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한국분이 한글을 배우러 오셨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우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앉으세요. 오늘은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교실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과 연필이 낯설었어요. 학교를 다닌 지가 언제였더라. 손이 떨려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엔이 제 손을 잡아 연필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오늘은 기본 자음부터 배워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응우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던 순간들이요. 기억, 기억.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리엔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연필을 들고 천천히 기억을 써봤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제 손으로 쓴 첫 한글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니은을 써볼까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어요. 이대로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스쳤죠. 할머니, 천천히 해요. 누구나 처음엔 어려워요. 리엔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연필을 움직였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기본 자음 5개를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뒤처졌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선생님, 저 이름을 써보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우엔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김순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칠판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김순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마리 김이라고만 불렸었죠. 제 진짜 이름을 본 건 몇십 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따라 썼어요. 김, 순, 자. 마지막 획을 그었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이름을 써냈어요. 할머니. 리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우엔 선생님도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축하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울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성훈이 떠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이름도 써보고 싶어요. 응우엔 선생님이 천천히 김성훈을 써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따라 썼어요. 김,
성훈. 완성된 이름을 보는 순간 성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6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요. 해맑게 웃던 청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보,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첩을 꺼내 방금 쓴 이름을 옆에 놓았어요. 성훈의 글씨와 제 글씨, 같은 이름인데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집에 갈까요? 고개를 젓고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아니, 더 배울래? 오늘 한글을 더 배우고 싶어. 리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우엔 선생님도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번엔 모음을 배워볼까요?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교실 창문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나이든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성훈의 수첩이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젊은 학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빈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빈은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한국분이라고요? 대단해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을 동경한다니.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예요? 빈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올 거예요. 꼭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첫 한글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서툴게 쓴 김순자와 김성훈이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이요.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제 뿌리를 다시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하루였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책을 펼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도 손가락으로 한글 자모를 허공에 그리곤 했죠. 이제 겨우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속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죠. 할머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리엔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항상 제 방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조금 읽을 수 있어. 이게가 나다. 맞지? 리엔이 활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대단해요, 할머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아이처럼 칭찬받는 게 기뻤습니다. 근데 할머니, 오늘은 수업이 없잖아요. 좀 쉬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응우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보라고. 그래야 내 것이 된다고 하셨어. 리엔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 관절이 더 아파질 거예요. 리엔이 학교에 간 후 조용한 집에서 홀로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성훈의 수첩을 열어 글자를 하나씩 알아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아직 문장은 읽을 수 없지만 몇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인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훈이 수첩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적어놓았던 거였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더 읽고 싶었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했어요. 손으로 수첩을 꼭 쥐었다 놓았다 했죠. 조금만 더 배우면 읽을 수 있을 거야. 점심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지만 한글 학교에 가보면 어떨까? 혹시 응우엔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대신 걸어가기로 했어요. 빗속을 걸으며 한글 자모를 속으로 외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누군가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역시 휴일이라 문이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단을 올라갔죠.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난번에 만났던 청년 빈이었어요. 아, 할머니. 오늘은 수업이 없는데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알아. 그냥. 혹시나 해서 왔어. 빈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그냥 와봤어요.
공부하고 싶어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같이 공부할까요? 제가 열 수 있어요. 응우엔 선생님이 주셨거든요. 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벗어나 교실로 들어갔어요. 빈이 불을 켜자 익숙한 교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한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한글을 몰라. 부끄러운 일이지. 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대단해요. 대단한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데. 할머니는 어떻게 베트남에 오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60년 전 남편과 함께 왔어. 전쟁 이후 베트남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기억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성훈과 함께 배를 타고 오던 날 낯선 베트남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나는 시장에서 음식을 팔았고. 비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쓰라리면서도 달콤한 기분이었죠. 할머니,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케이팝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해요. 빈의 말에 놀랐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빈, 너는 왜 한글을 배우니? 빈이 웃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좋아요. 그리고 한글이 아름다워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문자라면서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베트남 젊은이의 입에서 세종대왕이란 이름이 나오다니. 함께 공책을 펼치고 공부했어요. 비는 저보다 훨씬 빨리 배웠지만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글을 쓰는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이건 사랑해요라고 쓰는 거예요. 빈이 제 공책에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순간 성훈의 수첩에서 봤던 사랑이란 글자가 떠올랐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길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 찾은 듯한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훈의 수첩을 다시 펼치는 것이었어요. 사랑이란 글자를 찾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성훈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훈의 수첩은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마다 한 페이지씩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어요. 오늘은 한글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교실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준비해온 연습장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매일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한글로 담는 시간이 소중했죠.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뒤를 돌아보니 빈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요즘 빈은 제 단짝이 되었어요. 나이차가 60년 가까이 나지만 한글을 배우는 열정은 같았죠. 오늘은 무슨 내용 배우는지 알아? 빈이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역사에 대해 배운대요. 응우엔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준비하셨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글의 역사라. 저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다 잊어버렸죠. 교실이 하나둘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빈처럼 젊은 학생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중년 여성 2명도 합류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우엔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큰 세종대왕 초상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한글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별히 베트남 교육부에서 관계자가 오셨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전 DM이었어요. TV에서 본 그 사람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교육부 전 DM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전 DM은 뒤쪽에 앉았습니다.
응우엔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죠. 칠판에 훈민정음 서문에 한글이 적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한국인이면서도 이 역사를 모르고 살았다니.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죠. 응우엔 선생님의 설명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비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서 베트남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 DM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나라의 글자가 이런 가치를 인정받다니. 수업 중간에 응우엔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김순자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나가라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빈이 살짝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분은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60년 전 베트남으로 오셨어요. 최근에 한글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DM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성운의 수첩을 꺼냈어요. 힘을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글을 잊고 살았어요. 남편 성운이 남긴 이 수첩. 60년 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읽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글은 제 정체성이었어요. 60년 동안 잃어버린 제 뿌리였죠. 이걸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교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숨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DM이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글이 어르신께 그런 의미였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희가 한글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 문화와 연결되어 있죠. 전 DM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빈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응우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순자 할머니를 통해 글자가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수첩을 읽으며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글자는 단순한 기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전 DM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어르신, 특별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 교육부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글에 대한 어르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베트남 교육부 회의라니. 감당할 수 있을까?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한글을 되찾은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가방 속 성운의 수첩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잠을 설치며 밤을 보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리엔이 아침부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정이 됐어요. 고마워, 리엔아.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한복이 있었지만 입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진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죠. 성운이 좋아했던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한국을 떠날 때 저는 20살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80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리엔이 작은 태극기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걸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손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60년 만에 태극기를 달다니. 성훈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환하게 웃을 것 같았어요. 교육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리엔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회의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전 DM이 우리를 맞이했죠. 김어르신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자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리엔이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마이크가 너무 부담스러웠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한국에서 태어나 60년 전 베트남으로 오신 분입니다. 전 DM의 소개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한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나눠주실 겁니다.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리엔이 밤새 도와준 짧은 발표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에서 6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한글을 잊고 살았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가방 속 성훈의 수첩이 생각났어요. 가방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수첩입니다. 60년 동안 읽지 못했어요. 남편은 한글로 일기를 썼는데 저는 읽을 수 없었죠.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바랜 종이에 적힌 한글이 모두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뿌리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제는 떨리지 않았죠. 한글을 배우며 느낀 건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사랑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제가 첫 번째로 쓴 한글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순자. 이름을 쓰는 순간 60년 만에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저 같은 노인도 몇 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글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한 발표문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이제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한글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리엔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준비한 내용을 벗어났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뿌리를 찾게 해준 선물이었어요. 이 선물을 베트남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DM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글을 배운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훈이. 제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수첩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잠시 생각했어요. 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글처럼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베트남어를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실까요? 전 DM의 질문에 놀랐어요.
TV 인터뷰라니. 부담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리엔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리엔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 내지 못했을 거야. 창밖으로 하노이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이 도시가 갑자기 새롭게 보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운의 수첩을 펼쳤어요. 이제는 더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언젠가 너는 이 글을 읽게 될 거야. 그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운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한글을 배우고 이 수첩을 읽게 될 거라고. 60년이 지나서야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운아, 미안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같은 별 아래 있겠죠?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다리가 생겼으니까요. TV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로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곤 했어요. 낯선 베트남 사람들이 다가와 웃으며 인사하는 경험이 신기했죠. 할머니, 오늘 또 편지가 왔어요. 리엔이 손에 편지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매일 편지가 오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였죠. 또 이렇게 많이. 의자에 앉아 한 통씩 펼쳐봤습니다. 손가락이 편지 위를 더듬으며 천천히 글자를 따라갔어요. 아직 베트남어로 된 글을 완벽히 읽진 못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한국에서 온 거예요. 리엔이 건넨 편지 봉투에 한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김순자님께 한글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TV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편지를 씁니다. 저희 할머니도 베트남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TV 방송이 한국에서도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리엔아, 이거. 한국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나 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혹시 김성운, 김순자 부부를 아시는지요? 할머니께서 그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성운과 제 이름이.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리엔아, 이게 무슨. 리엔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연락처를 남깁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였죠. 60년 동안 단절되었던 한국과의 연결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연락해볼까요? 리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누굴까? 정말 우리 가족일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좀 생각해볼게. 그날 밤 성운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운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쓴 부분을 찾아보았죠. 1966년 9월 8일. 오늘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편지가 제대로 갈지 모르겠다. 동생. 성운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리엔이 이메일을 보내주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죠. 우리가 맞다고, 더 알고 싶다고. 일주일이 흐르고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화 당일 집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리엔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저를 앉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60년 만에 한국의 가족을 만난다니. 할머니, 시작해요. 화면이 켜지고 잠시 후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눈이 성운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누구지? 어떻게 나를 아는 거지? 누구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미영이야. 성훈 오빠 동생. 기억 안 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영. 성훈의 여동생.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결혼식 때 꽃다발을 들고 있던 어린 소녀. 미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니 60년이야. 60년 동안 찾았어. 화면 속 미영도 울고 있었어요.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리엔이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 베트남 주소가 적힌.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 마지막까지 한국 가족과 연락하려 했다니. 저도 모르게 수첩을 꼭 쥐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연락을 못했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 우리가 한국에 모셔갈게요. 보고 싶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지금 이 나이에? 언니, TV에서 봤어. 한글 가르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웠어. 대화가 이어지면서 눈물은 점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의 자녀들, 손주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훈의 친척들, 제 친정 가족 소식도 들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미영이 말했어요. 언니, 다음 주에 베트남 갈게. 직접 만나고 싶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리엔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60년 만에 찾은 잃어버린 제 뿌리에 대한 감격이었죠. 창밖으로 베트남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풍경일까? 문득 서울의 거리가 궁금해졌어요. 60년 전 떠나온 그곳은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성훈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니 흐릿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훈의 꿈이 6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닌 성훈의 수첩이 먼저 고향에 도착한 셈이네요. 그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글이라는 다리를 건너 제 뿌리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았어요. 미영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옷장을 열어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창밖을 내다보기를 반복했어요. 60년 만에 만나는 가족,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리엔이 새 옷을 사왔어요. 고운 연보라색 원피스였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보니 낯설었어요.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 60년 전의 제 모습과 너무 달랐죠. 예쁘시네요, 할머니. 리엔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쁘다니요,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은 20살 때처럼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성훈을 닮은 눈매, 그리고 함께 찍었던 결혼식 사진 속 소녀의 웃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언니. 미영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옛 추억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어요. 미영아, 너 많이 컸구나. 어색한 말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할머니가 된 미영에게 뭐라는 건지. 하지만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미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성훈과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 어린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오빠가 베트남 가기 전에 줬어요. 잘 간직하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군요.
제가 한국을 버렸을 때에도 성우는 고향을 잊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미영은 한국 가족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성훈의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시다가 결국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제 친정 부모님도 딸을 기다리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언니.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글 학교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응우엔 선생님과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김순자 어르신의 한국 가족분이십니다. 미영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한글 교재와 작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미영의 말을 제가 베트남어로 통역했어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글과 베트남어가 제 안에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전 DM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김어르신 교육부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글 알파벳을 베트남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더불어 어르신을 공식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영이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60년간 살아온 베트남이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의 연결도 되찾았죠. 저녁 미영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에 같이 가실래요? 잠시라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60년 전에 떠난 그곳.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미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가족이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베개 밑에 성훈의 수첩을 넣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훈을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성훈이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한글을 배워서 정말 잘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창가로 가서 하노이의 아침을 바라봤어요. 이제 매일 아침 한글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고 자문위원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훈의 수첩과 태극기 배지, 그리고 미영이 남긴 한국 주소가 놓여 있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제 인생에 서로 다른 시간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태극기 배지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가슴에 달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비친 미소가 어쩐지 젊어 보였어요. 성훈아,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 내가 한글을 배웠고 베트남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고향과도 다시 연결됐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한글 학교에 가야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서 말이죠. 가방에 성훈의 수첩을 넣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영이 준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60년 전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넓어졌어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에 모두 속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가요. 리엔이 현관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오늘 첫 공식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응, 가자.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다리를 건너 제 정체성을 되찾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인 김순자, 베트남인 마리 김. 두 이름을 모두 가진 저는 이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성훈이 꿈꿨던 것처럼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날도 오겠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